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공방송 노관주입니다. 징계 대상자인 김모 판사만 현재 판사 중 유일하게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영장이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어제 많은 사고가 많았죠.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기각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보는 사람들이 저것은 너무 무리한 수사다, 뻔한 수사다, 정치적 특검이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북관계, 특히 한번 1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바다네, 핵 폭격이네, 한국 상공에 B1, B2가 폭격하는 연습을 하네. 일촉즉발에 있었고 모든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나 불안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 위험 없어지고 서로 대화하고 평화 분위기하고 핵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종전선언을 하네, 평화협정 맺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타는 정도의 어지러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들,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그걸 추종하는 보수 단체들, 지금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비판을 하려도 그 상황에 따라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전혀 예측 못하고 적응 못하는 상황에서 흔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말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말경에 미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이 과거에 10년, 20년, 30년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 몇 달 만에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 남북 문제는 과거에는 한국에서 주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영향을 미쳐서 따라가는 데도 벅차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나가면서 미국, 중국, 일본, 주변 국가, 러시아들이 따라오는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돼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허둥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야당, 특히 한국당들은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자취하고 정치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갑자기 진보적으로 달라지니까 한국하고 공조하면서 상당히 빠른 진행을 하니까 한국 정부를 비판하다가 미국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판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미국 정부는 바라보고만 있고 말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웃지 못할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날라옵니까? 핵 실험을 합니까? 대한민국 상공에 미국 전투기가 날아다닙니까? 평온하지 않습니까? 현재처럼 평온한 시대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1 목표가 적폐청산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빨리빨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 문제, 적폐청산, 계속 질주, 과속을 한다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면서 너무 빨리 간다고 어지러워하고 적응을 못하는가? 국회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활비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에서는 입법
정부 행정부에 진행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그때 개혁하고 뒷받침해 주는 게 국회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고 개혁 개방 할 수 있는 저는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위입니다. 뭘 더 풍족하게 살려고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은 소비성 삶 모든 게 현재 세계 인류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들 삶과 경제 능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주변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이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자진해서 좀 양보하고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잘 나가는 근로자들, 대기업,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많은 수당을 가지고 나 혼자 일하겠다 하는 정신이 조금만 내려놓고 과거에 10시간 일하던 걸 8시간 잔업해하고 2시간을 더 해가지고 과거 잔업수당을 받아서 더 풍족하게 살던 것을 8시간 더 줄여서 6시간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을 사람을 더 충족 뽑아서 일자리를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는 게 더불어 경제발전입니다. 한 나라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복지국가가 형성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먹는 양도 정해져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 특히 소비성이 활발해져야 그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근데 내수 경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 소비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가진 자, 많이 가진 자가 조금 양보해서 더불어 같이 나눠 가지자 이럽니다. 많은 국민들이 5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과거의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요즘은 외국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수준, 경제 수준, 소비성 얼마나 향상됐고 선진국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국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평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위협도 없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든 게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태포를 낮추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 단체, 정부, 적폐청산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 모든 면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안희정 사건, 판사님이 말하기는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전 세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판사가 집행할 수 있게끔 적시되어 있습니다. 요런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하라. 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그때그때 법을 개정해 주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법을 뒷받침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회에 나가서 정부를 비판하고 판사를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대해서 압력을 가야 됩니까?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대국회 투쟁을 해야 된답니다. 여성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앞에서 국회 대투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을 하고 사법부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준 절차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 과정에서 적폐청산에 뭐네 다 과정을 해놨지만은 현재 법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만들어줘야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과 국민들의 정서와 모든 게 겸비돼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연일 대북관계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딴지 걸고 추경 예산에 딴지 걸면서 조건부로 드루킹 특검을 억지로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한 60일 동안 60일 동안 진행한 결과가 뭡니까? 국민의 갈등만 심어졌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 주장으로 특검을 만들었지만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증거도 없는데 언론 플레이와 야당 보수단체의 갈등과 애매한 드루킹 사건과는 별 관계도 없는 언론 플레이에서 유능한 국회의원이 한 명 희생당했고 야당 사회단체 시민은 흥분하여 김경수 도지사 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 와중에서 또한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 시민들에게 김경주 지사가 피해를 받는 바람에 어제는 어마어마한 경찰이 과잉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원천 차단하더라고요. 이것도 국고 낭비입니다. 아무리 현실에 적응 못한다고 하더라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겁니다. 야당도 정부에 협조할 건 해주고 견제할 건 견제해주고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집단 이기주의 현실 대법원 거래 재판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협조에 적극하겠다 공언했는데 현재 검찰에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은 왜 그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활발하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지던 사람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그들이 적폐의 대상이라 그렇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1년이 10년, 20년 이상의 진행을 단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시민들이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어지러워합니다.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런데 거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법부, 국회, 일부 시민단체, 특히 군부, 왜 적응하지 못합니까?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만 보고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적폐청산 및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비전이고 살 길입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한 번쯤 객관적으로 보세요. 너무 주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조금씩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적응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 맞게 정부의 대정부 비판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라 이겁니다. 본인들도 대정부 투쟁하고 비판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뭐 했는지 이게 아니네, 현실은 방향이 이래 아니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빨리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편성하지 못하면은 낙오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1년 전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비판했던 염려했던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연일 미국이 폭격하네, 전쟁하네, 핵폭격하네 말했지 않습니까? 임박하네, 3월 폭격설, 4월 폭격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연일 그런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다 바친다. 바쳤습니까? 현실을 가지고 대통령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친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따릅니까? 그렇게 어눌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모든 건 100% 다 된다고는 보장은 없지만은 진행 과정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시라 이겁니다.
뭐가 잘못했으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시래요. 국내 경제가 문제라고 연일 비판하지만은 문제면 문제를 제시하시라 입니다. 문제 있는 걸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게 정부 아닙니까?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대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망해야 그대들은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가 잘 돼야 대한민국 외국의 대접을 받는 거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외국에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좋은 상품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가지고 이득을 창출하면은 그 이득이 다 누구로 갑니까?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혼자 괜히 흥분해서 두서없는 말을 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목숨을 바쳐 지켰고 경제 발전이 필요할 때는 내 몸 바쳐서 경제 뛰어들었고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었고 국민을 억압할 때는 목숨을 바쳐 대정부 투쟁도 했고 그때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조용히 있는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켜볼 뿐입니다. 판단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만한 수준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국회도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당은 정부의 견제 세력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압니다. 국회라는 것은 뭡니까? 말로 대화하고 싸우라는 장소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싸워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동참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특히 국민들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회는 말 그대로 싸움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진국은 애국은 안 했는데 대한민국은 맨 국회에 싸움박질한다. 천만 말씀입니다. 미국, 영국, 어느 나라도 다 싸웁니다. 말로써. 영국 같은 데는 국회의장이 야당과 여당에 손만 안 닿을 정도의 거리를 둔 겁니다. 왜냐하면 손 닿으면 폭행을 하기 때문에
손만 안 댈 정도로의 거리에서 대화하고 싸우고 신랄하게 말로서 비판합니다. 거기에서 접근해서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게 국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사항이 너무 권위주의고 보수주의고 일방적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국회의장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의장 구조가 국회의장은 싸우고 대화하는 장소인데 어디서 장소 대화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여당 야당 국회의장에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너무 큽니다. 의자가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국 국회의장 보면 이 V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 야당. 야당 총재, 여당 총재, 총리, 행정부 각자 나와서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격없이 얘기합니다. 피 터지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그걸 듣고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보고 어떤 게 좋은 일이고 어떤 게 낫다 생각하면 거기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적극 협조해서 만들어주는 게 국회입니다. 그걸 보고 행정부는 시행을 합니다. 행정부가 잘못됐기는 다시 불러서 이거 따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다시 논의하고 다시 그 길로 다시 가고 그게 국회입니다. 국민이 일부러 일일이 정부 행정에 지나가는 것을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를 만들어서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권위주만 내세울 게 아니라 요새 국민연금법 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우리 돈 걷어준 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언론에 보면은 외국의 연예자원에 몇 조 원을 안 했네. 그거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럼 그 잘못된 것을 불러서 왜 잘못됐는지 따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걷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만드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국회는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가 국민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민중무 방송의 시험 방송입니다. 3, 4일 동안 쭉 나온 게 중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형법, 계약법, 부동산, 공매, 경매, 시사성, 정치, 국회, 행정부, 입법, 과정 모든 것을 3일 동안에 두서없이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날부터는 그 중에 그날 시사성 내용은 멘트로 한 2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주어진 주제 시청자가 질문한 내용 가지고 매일매일 풀어갈까 합니다. 시청자의 주제가
부족할 경우는 뭐 그날 시사성, 정치, 경제, 행정 것을 풀어나가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TV VJ는 하루에 10시간 미상승을 방송하는 대단한 VJ도 있더군요. 저는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 오전 1시간 반, 퇴근 후 1시간 반, 한 2~3시간 정도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녹화로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특히 생방송에 아니면은 아프리카 방송 홈페이지에 주제를 질문사항을 올려주시면은 그때그때 반영하여 라이브로 생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믿고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양보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국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을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요청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소장을 작성 못하면은 제가 소장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 100% 무료죠. 제가 8시 이후에는 한가합니다. 소장 하나 쓰는데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매일 줄 서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이해가 안 간다, 좀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하면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오늘 오후는 와이프하고 영화를 볼까 합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공작. 그래도 저는 와이프하고 한 달에 영화 2편 정도는 봅니다. 이번 달에는 상반기에는 영화를 한 편 봤죠. 톰 크루즈 나오는 임파서블 7인가? 오늘은 공작 영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고요. 오후에 하든지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